톰이 병실에 들어서자 뺨을 때리듯 집안일도 할 수 없고 이혼하는 것이 낫고 재산을 넘겨야 한다는 선언이 동반됐다. 그는 비웃으며 입가에 춤을 추며 옆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탐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적 애착 속에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소년아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혼의 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는 나와 같은 주부에게는 생명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가까이에 두었던 이혼 서류를 회수하여 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톰이 캐서린으로 확인된 소녀를 팔로 감싸고 떠나자 나는 더 이상 그의 언어적 학대를 참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찰나의 행복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던 임박한 자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시작된 이혼 절차가 단 3일 후 월요일에 펼쳐질 것입니다. 해방에 대한 기대가 내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45세 주부 에밀리 존슨입니다. 겸손한 농장 출신의 내 요리 기술은 내 가족의 필즈즈에서 보낸 더 바운티가 키운 자부심이었습니다. 탐과 나는 한때 시골 배경의 대학 연인들이 자녀가 없는 집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회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탐의 태도는 그의 친절을 시큼하게 만들었고 통제적인 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의 바오브 발언은 우리 생계의 원천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의 말은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오늘 그와 맞설 힘이 부족하여 조용히 참았지만 이혼 서류 교환으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탐의 지배적인 존재에 맞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탐은 유망한 경력의 길을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 후에 명망 높은 자리에서 사임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절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득은 끊임없이 유동적 상태에 놓였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최근 직장에서 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안정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톰이 갑자기 집에 도착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나는 톰을 더욱 흥분시키는 듯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급하게 요리를 포기했다. 나는 그 역할을 맡으면서 조심스럽게 밟은 긴장감을 느끼며 그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사과하며 다가갔다. 자신의 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순응하는 아내는 자기 확신에 찬 여자였습니다. 톰과의 결혼 14년이 저녁 식사와 술에 탐닉하자 자아의식이 점차 침식되었다는 것을 나는 한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장면을 연상시키는 여파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톰이 자신이 남긴 혼란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졸던 내 젊음의 목가적인 꿈에서 나는 우리 결혼의 암울한 현실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수선한 테이블은 우리의 분열된 가정생활을 목격했고 다음날 톰이 바쁜 일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굳이 나는 단호한 행동을 취했고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제 나의 자율성을 되찾고 붕괴되는 결혼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추구해야 할 때였다. 나는 마지못해 서명된 이혼 서류를 예방 차원에서 서류맨 아래에 숨겨두었다. 내 일상 가방 톰이 그것들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생각은 나를 공포로 가득 채웠다. 그의 회의로는 놀랍게도 내 설명에 누그러진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이력서를 건넸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얻은 이력서를 건넸다. 나는 그가 친구와 저녁 사교를 위해 떠나기 전에 나의 폐인사려 기품의 증표를 주었다. 평판이 좋은 회사에서 톰의 새 직위는 희미한 빛을 제공했다. 승진할 때마다 안정적인 수입과 향상된 혜택을 자랑하는 희망탐의 경력이 은퇴할 때까지 지속될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탐이 영업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함에 따라 그의 부재가 점점 더 빈번해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머니로부터의 전화는 나를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새로 발견한 부에 대한 흥분된 이야기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재산에 대한 평가로 인해 엄청난 8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횡재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톰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나에게 상황을 재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흥미롭게도 재산은 상속세를 우회하여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지식을 놓고 씨름할 때 공개와 비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 게시 교통사고의 형태로 개입된 운명 심각한 부상은 면했지만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은 내 성찰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이번 후 앞으로 있을 가능성과 내 소지품을 주의 깊게 보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했습니다. 나는 탐에게 연락하여 내 불행한 부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의 반응은 내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편함에 집착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집중 응급실은 내 웰빙보다는 그의 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낙담했지만 단념하지 않고 나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검사 중에 여러 모니터의 불안한 직관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란스러운 사건을 암시했지만 아직 충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탐의 도착은 폭언의 폭풍을 가져왔고 최후 통첩은 그의 옆에 있는 멸균 병실에서도 그의 경멸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존재는 탐이 모르는 사이에 순간의 초현실주의에 추가되었습니다. 내 자산은 상당한 액수에 달했습니다. 사인과 반항이 혼합되어 이혼 절차를 의심할 여지 없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독한 소나귀에서 해방되었다는 상징적인 몸짓으로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잘난체 않은 수용은 관계를 끊고 톰과 그의 뉴파운드 동반자 캐서린이 퇴장할 때 손짓한 뉴파운드 자유를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결심을 북돋웠을 뿐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메마른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금요일에 시작될 임박한 이혼은 월요일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고 주말은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톰의 존재가 없었고 병실에서 홀로 우리 결혼 생활과 도미어가 된 긴장감이 뒤섞여 씨름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톰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감싸는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은 안도감과 불안함 나는 그의 화해 시도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내 선택을 저울질할 때 그의 독성에서 벗어나겠다는 내 결정의 확고한 의지를 유지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약 30분 동안 탐의 끊임없는 전화 공세를 견뎌낸 후 실패한 결혼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래를 향해 나를 추진하는 권한 부여가 나를 덮쳤습니다. 비록 그의 즉각적인 폭발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지만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혼 서류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나는 그 상황에서 유머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암시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탐의 좌절감에 나는 그에게 나를 제출하여 내가 취한 예방 조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승낙통지 열띤 논쟁 중 충동적인 이혼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톰의 통지 취소 즉각 철회 요구는 그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스탠드 마이 그라운드에 대한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따라야 할 필요한 절차를 침착하게 설명했다. 탐의 이기적인 주장과 내 안녕에 대한 무시는 탐이 계속 터무니없는 말을 토해냈을 때 내 즐거움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나에게 속한 자산을 포함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내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가 입원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탐의 잘못된 믿음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한 근본적인 오해를 배반한 반응 나는 어쩔 수 없이 애도함 그의 논리에 부조리함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일시적인 무능력이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반복했습니다.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의 어리둥절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임박한 이혼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겠다는 나의 결심에 확고부동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움을 약속했지만 나는 탐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흔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현실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지 톰의 터무니없는 이성은 나를 말문이 막혔다.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이성적인 어른들의 담론이 아닌 어린아이의 울화를 연상케 했다. 그가 나를 그렇게 경멸하며 우리 부부의 불화를 유치한 결점 게임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깨닫고 낙담스러웠다. 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로 캐서린과의 새로운 자유를 주장하는 망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는 그의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거부가 무거운 마음으로 현실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불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과의 의사소통을 끊고 법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자 그의 항의는 무시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조작 전술을 즐겁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음날 탐이 나에게 불평을 쏟아부었을 때 새로운 좌절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우리 공동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나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그의 주장은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했을 때 완고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내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불합리한 요구에 직면하여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려는 나의 결정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려는 그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고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주장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당분간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켰음을 상기시키는 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낯선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낯선 사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톰의 목소리가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내 저항이 그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다이나믹에서 벗어났지만 금세 자기 주장으로 돌아서 이제 돈 보내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는 처음 만났을 때 학업 능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내 반항에 대한 탐의 좌절감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을 고갈시키고 내 동의 없이 우리가 공유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탐에게 말을 마치 불순종하는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복종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을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변호사를 불렀고 그의 반응은 내가 반박하기 전에 즉시 방문하겠다고 위협하는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가 병원에 와도 상관없었지만 간호사실의 내 부모님은 탐이 이 경계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허용했지만 내 전화의 끊임없는 벨소리를 무시하고 예상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위한 증거를 위해 즉시 저장한 메시지가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실현을 생각했을 때 법적 개입을 제한하는 메시지가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문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런이 그녀를 환영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런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캐런 싱글 시절의 친구는 식사 경험에 대한 나의 열정을 공유했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우정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웰빙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방의 긴장감, 캐런의 예상치 못한 폭로가 나를 AB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이 내 남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고 그녀의 조카 캐서린이 왜 이 혼란에 얽혀 있었는지 계시로 인해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비밀의 깊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방은 으스스한 침묵에 빠졌고 캐런의 평소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캐서린이 첨부된 사진에서 놀랍게도 내 남편으로 확인된 45세 남성과의 결혼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고 동정심을 표했지만 나는 그녀가 조카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캐서린에게 보상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캐런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견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20년이 넘는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내 마음 식사와 탐의 뻔뻔한 돈 요구, 협박을 거부함. 나는 내 입장을 주장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자산 몫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비하하려는 탐의 시도는 나와 변호사가 책임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결연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캐런이 제공한 끔찍한 사진에서 절정에 달하는 재산 분할의 증거로 탐과 캐서린이 그들의 사건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캐런이 적시에 입장하여 자신이 유죄 사진의 출처임을 밝혔습니다. 캐서린은 이모의 존재에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했으며 캐런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했습니다. 캐런은 20년이 넘는 우정을 걸고 자신과 탐의 행동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캐런은 비난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열한 그들의 행동은 캐서린의 임신 주장에 그녀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캐서린의 기만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캐런은 그 타당성을 내보냈습니다. 캐서린이 갑작스럽게 거짓을 인정한 것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의도도 없이 사치스러운 삶을 구상하면서 그의 부를 위해 톰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임신을 조작했다고 고백했지만 톰은 불신을 느꼈습니다.
톰은 캐서린의 속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캐서린의 요구를 충족시킬 재정적 수단이 없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조건 캐런은 개입하여 또 다른 사과를 위해 캐서린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후 폭로의 여파로 그녀를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탐은 우리의 분열된 관계의 남은 부분을 구제하려고 겸손한 표정으로 나에게 접근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캐서린의 조종에 대한 엄연한 현실은 톰이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 둘 다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태도로 우리 결혼 생활을 구제하려는 그의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시선으로 그의 말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이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제 개인 순자산을 공개했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결혼재산과 별개였으며 남은 생애 동안 재정적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임박한 이혼에도 불구하고 탐의 표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 발견된 정보를 처리하면서 절망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여 거의 20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끝내는 한편 캐스런은 강요된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톰이 빚진 보상금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 톰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빚을 지고 일을 하다가 호텔에서 캐서린과 함께 근무 시간에 붙잡혀 해고되는 등 자신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비천한 건설업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자선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호화로운 독신 생활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캐런과의 우정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요리모험과 여유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독신으로 남아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발한 결정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할 때 샤르 식사와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는 숙소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결혼의 부담을 뒤로하고 내 방식대로 기쁨과 성취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새로 발견된 독립과 진정한 친구들의 지원으로 행복과 진정성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며느리로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귀하의 이야기에서 분명합니다. 행동의 중대한 변화 귀하가 그녀의 행동에 크게 불안해하고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아들 탐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당신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에밀리는 처음에는 진지하고 부지런해 보였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행동은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는 겸손한 여성에서 짙은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장식된 화려한 금발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에멀리의 헌신을 강조하여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의 외모의 놀라운 변화로 인해 가족 사이에 우려가 생겼습니다. 에멀리의 행동이 당신의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탐이 당신의 우려를 표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과의 화합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탐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에밀리의 달라진 외모와 내가 가졌을 수 있는 판단적인 생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불평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감정을 공유한 것 같았고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에밀리가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녀는 나와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키고 사과를 요청하려는 우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져 결국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절했지만 분위기는 시들었고 모두는 그녀의 행동에 화를 내고 속상해했습니다. 나중에 친척이 에밀리가 중학교 시절 말다툼에 연루되었다는 과거 주장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촉발되었고 우리는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는 겉보기에 개혁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불량 집단의 리더였던 문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장에 있는 동안 불량 친구들을 초대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여전히 문제의 과거와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이 계시는 에밀리의 행동을 조명하고 그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고 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톰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그 계시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멀리는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간청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상징적으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의심스러운 과거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신년회에서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을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톰은 이혼 결정을 재고했고 그들은 톰의 선택과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혼을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나는 에멀리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파트타임 일 중 갑작스러운 허리 부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취약하다는 점을 탐과 공유했습니다. 에멀리와 함께 살면 안 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특히 미래의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그의 제안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장남과 그의 아내와 함께 가족에 합류하기로 심의하고 동의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우리 넷과 함께 사는 대가족의 지원과 우정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큰아들과 그의 아내는 원활하게 공동 가구로 전환했습니다. 에멀리는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맡았습니다. 부담을 덜었습니다. 한편 남편과 저는 파트타임 근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3,000를 가계 부양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저는 장남과 아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한 기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동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자주 주장하고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안일을 나에게 위임했고 심지어 식사 중에 보조 도움도 탐닉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걱정스러워서 놀러간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안녕에 대해 에밀리의 적대적인 반응과 거친 언어를 만났을 때 그녀의 갑작스런 공격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예상치 못한 폭발에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에밀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의 긴급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빨리 브리핑했고 공통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남편이 나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이 노파에게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그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나의 노력을 냉담하게 일축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담한 정당성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우리에게 손과 발을 의지하겠다고 뻔뻔하게 선언했다. 나와 내 남편은 나이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런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내심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에밀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기심을 눈에 띄게 느끼며 이사할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에멀리의 유독한 존재에서 탈출해야 함나는 남편과 나는 급히 몇 가지 필수품을 챙긴 후 떠나기로 상호 결정을 알리는데 기꺼이 동의했으며 나중에 가져올 옷장과 같은 더 큰 품목을 남겨두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탐은 우리가 에멀리와의 아직 끝나지 않은 논의를 언급하면서 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았던 건물을 비우고 우리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고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에밀리의 끈질긴 전화로 인해 결국 전화로 그녀의 희미한 결백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녀의 신뢰할 수 없는 성격을 인식하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녀의 전화번호와 메시징 앱을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결정을 반영하여 그날 오후 늦게 에멀리와의 모든 연락을 영구적으로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은 에멀리와의 이혼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행동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와 같은 사람과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 믿음을 나는 그와 공유했습니다. 에밀리의 봉건적 조종 시도와 비행 시절의 청소년 전술을 회상하면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그런 장난에 의존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톰에게 에밀리의 불신앙에 대한 나의 의심은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히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나의 의심은 그녀의 외모가 자주 보이는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었고, 이러한 계시를 반영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것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에멀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녀의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성숙과 부정직으로 인해 그녀는 의미 있는 관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확실히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위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탐이 나에게 제공한 사진에서 에멀리가 볼 수 있었던 사진은 거리를 걷고 있던 점고 화려한 남자를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에멀리의 불륜에 대한 보상을 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녀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 사실에 더해 나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에도 그녀가 바람을 피운 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당황하지 않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떠난 후 내 행방이 궁금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그녀의 조작을 통해 내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녀는 내가 그녀 옆에 남아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내가 진정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이런 성격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녀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완전히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탐과 나는 우리가 새 거주지로 이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멀리가 퇴거당한 후 우리 셋을 위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탐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클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을 파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집에 대한 강한 감정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에멀리의 집은 우리 물건의 대부분이 우리가 친척이었던 친척의 도움을 받아 가져오려고 했던 이전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에멀리가 불안한 방식으로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까? 나도 돈을 절약하고 싶고 톰이 원하지 않는 부탁을 대담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 톰에게 어떤 보상도 주고 싶지 않다. 분노에 차 톰에게 보상을 제안하려고 나는 당신의 부탁에 솔직하게 말했고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심한 태도로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한 진술은 차갑고 우리가 이 집을 팔 것이라고 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십시오. 다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상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탐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뜻밖에도 에밀리가 연기를 포기했어요. 톰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 주부가 되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분간은 톰을 사랑하고 있고 당연히 캐서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 톰과 내가 느낀 WFT는 그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고 더 이상 광경을 참을 수 없어 벙어리로 남아있던 우리 친척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말했잖아, 넌 정말 최악이야. 에밀리 말이 많아.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전국 유도 대회에서 친척은 당시 30대였던 이 남자가 그의 비범한 힘으로 유명했고 그의 존재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를 풍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멀리가 위협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주가 끝나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캐서린과 그녀의 가족은 다시는 당신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해야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친척이 갑자기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고 협조하겠다고 에밀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떠날 예정입니다. 내 모든 내용물을 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땅에 엎드리기까지 한 뒤 서둘러 소지품을 챙기고 급히 출발하는 상대는 이를 보자마자 희죽희죽 웃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합니다. 그는 에멀리의 빠른 출발을 생각할 때 그녀에게 백본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탐과 나는 제거 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나중에 새 거주지에 빨리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에멀리는 탐이 손에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멀리가 그녀의 외도 파트너가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갔기 때문에 친척이 변호사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즉시 동의하고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친척이 빨리 따르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을 때 에멀리가 나타납니다. 그녀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에게 맞설 수 없다는 이유로 에밀리와 저는 그 이후로 서로 연락한 적이 없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녀가 함께 모이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소식 내용과 보상금 지불 후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에밀리의 삶이 하락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이 전혀 없었고 외도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간절한 마음에 아무 이유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는 민간 기업에 취직했지만 상사에게 뻔뻔하게 욕설을 퍼부은 뒤 돌연 사표를 냈다. 내 직장, 남편 직장, 톰 직장을 찾아갔고 돈을 요구했지만 우리 셋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와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지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에밀리는 빚에 눌려 돈이 절실히 필요했고 너무 격노하여 둘 중 한 명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두 사람 모두 공감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 톰과 저는 그녀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마땅한 것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앞장섰습니다. 남편과 톰과 함께 보낸 나날이 우리 셋이 함께 살아서 조용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던 그녀가 이 기회를 빌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며 다음 장기 휴가 동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집보다 더 컴팩트하다는 사실은 청소가 더 간단하고 역에서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함께 평화로운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집 전체에 스며드는 우울한 분위기에 기여합니다. 그녀는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활동은 잠만 자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나에 대해 불평한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내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내를 갖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제 남편의 아버지도 집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티 앨런이고 저는 32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전은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저의 뒤를 이어 동화책을 쓰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광고 그래픽 의뢰를 위해 회사에 왔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형수님이 계시고 결혼 후 형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프리랜서가 되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다녔다는 사실에 형수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쉬웠지만 제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3년 전 역계단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에 당황했지만 계속하면서 3년 동안 저는 점차 적응했고 친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첫 반응은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가 다시는 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발자국 태도가 바뀌었어요. 형수마어가 결혼하고 2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한 원망이 너무 강해서 그 조롱에 제가 대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아닌 데에 좀 나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어요. 휠체어 친화적이고 꽤 늙었습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사고 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체 상태가 좋아서 현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필요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를 찾았습니다. 혼자 산다면 집안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건강하시고 작년에 65세가 되셨던 시아버지께서 현재 퇴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체적 문제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했던 청소, 쇼핑 등의 활동을 우리 보조원이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다가 점차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싫어하시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조카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최근에는 줄어들었고 간병이 남성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우미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그녀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로 인해 그녀는 나를 가정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건강과 웰빙을 위해 깨끗한 세탁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를 인식했습니다.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나는 일을 계속했고 결국 자녀가 없는 과부인 셀리라는 가정부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마운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이해가 없는 셀리와 그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도우미는 나의 신임자가 되었지만 내 친척들은 셀리의 존재를 자신의 집안일을 위해 이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셀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여 이 합의가 시작된 지 1년 동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후는 비록 나는 이 계시를 그녀의 부지런한 남편의 이미지와 조화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형수가 나와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지만 셀리는 시댁 식구들을 돌볼 것이라는 기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도 거의 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그녀의 꺼림칙함은 명백했습니다. 크리스트도 돌봐주세요. 제 처제의 문의는 셀리의 단호한 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셀리의 동기에 대한 암시는 특히나 그녀를 변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녀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누이가 돌아오자 매일 나에게 가해진 끊임없는 비꼬는 공세는 끊임없는 얕보는 굴레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이 어머니와 누나에게 좀 배려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그들의 대답과 같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말을 진실로 일축하는 감정 진실이란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침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에게 도전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쉬운 일이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처럼 통분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피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침묵이 뒤따랐지만 그들의 경멸의 무게는 내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드는 그들의 신랄한 발언 속에서 매일 탐색할 수 있게 남겨두었습니다. 한계를 감안할 때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를 쓸모없는 아내로 낙인 찍는 것은 실제로 남편이 저의 걱정을 무시하는 반응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건강을 바라며 일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남편이 내 괴로움의 깊이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눈물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동반자일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다. 부모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안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내 곤경을 목격하지 않으셔서 안심이 되지만 이 가정에서 점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만연한 고립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남아있는 모든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의 가족의 가혹한 판단에 대한 그의 동의는 나를 깊이 꿰뚫었습니다. 나를 더 젊고 건강한 배우자로 바꾸라는 제안은 나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마치 내 세상이 내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그 순간 이미 연약한 나의 영혼에 잔인한 타격입니다. 우리 관계를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냉담한 발언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생충이 비난하는 말마다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익숙한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내 가치가 인정받고 내 투쟁이 경멸보다는 연민으로 만나는 곳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할 수 없는 일에 사임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을 기꺼이 도와주었고 모든 것이 해결되자 절차가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타일러에게 완성된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고 마침내 그가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는 이해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나는 그의 대답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는 내 목표가 나에게 더 적합한 여성을 찾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두는 내가 더 적합한 아내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퇴 자금이 아직 남아있고 그녀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나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타일러가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에서 나와서 혼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도우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 쇼핑 및 기타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셀리가 가끔 저를 만나러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했지만 결혼 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직장을 그만둔 여자는 20년 전 이야기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 직업이 시댁과의 격렬한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일은 그녀가 관리자에 가까워졌고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은 큰 부엌이 있는 새 아파트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나에게 전화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어떤 시점에서도 전화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었던 상황과 달리 셀리의 협력 덕분에 내 일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꼬는 앞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완료할 추가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1년이 지나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내 인생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야, 안녕. 왜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그 여자가 소리쳤다. 집을 같이 쓰는 동안 갑자기 걱정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런 걱정의 표정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말을 잃고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연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전혀 괜찮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알렸어요. 당신도 당신처럼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전에는 좀 망설이면서 프러포즈를 했는데 나처럼 기생키 큰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이랑 왜 같이 살려고 하냐. 그러면 별 이득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할 말이 많다고 다시 생각해보니 방법이 없네. 너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버려도 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너 혼자 생활 걱정 안 하도록 잘 돌봐줄 거라고 강조한다. 에이즈 해주는 도우미가 있어서 나랑은 잘 맞는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쇼핑, 청소, 빨래 등의 일에 추가로 도움을 받습니다. 셀리가 제 일을 도와주므로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직위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문의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타일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타일러가 당신이 매달 15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타일러가 주장했다는 사실을 타일러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시댁에서 지출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남편의 회사가 부진하고 남편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댁에서 먼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삭감되면서 월급이 올라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시댁 식구들이 급여 삭감에 대해 걱정할 것을 알고 남편이 먼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활 방식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남편은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이혼 과정에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의 수입을 고려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수님의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형수님의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님이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형수님도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을 이혼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기 전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집에 있던 한 여성이 타일러와 약혼하게 되었는데 타일러는 심지어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그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녀의 임금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조차 아니었다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소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전 시어머니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를 재촉했는지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타일러의 회사가 물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말하면서 진행했고 제 형수는 애인과 함께 도망갔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 그녀는 버림받아 더 많은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 6개월 전 남편이 소유했던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아버지의 퇴직저축이 거의 전혀 줄어들었고 여전히 빚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자신감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려는 것에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올 것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건물 밖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이 그렇게 중대한 변화를 겪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당신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의 회사가 어떤 것에도 그렇게 관심이 부족하여 실제로 부채를 불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거의 없으며 그의 어머니가 그가 알았더라면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내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녀는 돈 문제에 완전히 몰두해 개인적인 재정적 안녕에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처제를 돌아다니는 것은 일할 의욕이 없고 오히려 집안의 사치에 탐닉하기 때문에 그녀는 의무를 갚기 위해 매우 빨리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가족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토지 정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낡고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약간의 이익만 창출했지만 현재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소박한 아파트에 갇힌 감금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내 전처남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균형을 맞추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그들의 피곤함이 명백합니다. 집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우리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의 곤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이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나타낸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도한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타일러와 메이가 내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별감을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나는 내 자율성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위치로 돌아갈 의향이 없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하면 나에게 두통이 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당신의 전화를 받은 이유는 내가 취할 중요한 일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조치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반박한 것은 불륜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욕설을 모두 녹음했다고 폭로했을 때 여러분 모두의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보상을 추구했을 때 옷장에 해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시간.